문재인에 대한 리딩을 좀 해볼 거예요. 점성학으로 제가 다 읽었어요. 읽을 이유가 있어서 읽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 제가 문재인 리딩을 며칠 전에 했나 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기가 바라던, 자기의 원하던 꿈을 이루어서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 리딩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점성학으로 뽑아서 왜 그런 리딩을 하게 됐는지.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이거 최민희일 수도 있어요. 최민희일 수도 있고, 최민희한테서 어떤 연락이 온다든지, 최민희한테 어떤 밀정을 또 몰래 또 무슨, 아니 최민희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최민희한테서 연락이 오고, 이 여자예요. 최민희도 이 카드예요. 퀸 오브 소울스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동안 꼼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야, 내가 역시 내가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진실이 터져 나와요. 진실이 드러나고 비밀이 드러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엄청 힘들어질 거예요. 그거 해결이 잘 나질 않고 그거를 어떻게 마무리해보겠다고 무마해보겠다고 어떤 먼 개 수작질을 부리다가 욕을 처먹게 돼요. 그리고 내몰리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내몰리게 되고 커다란 어떤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하고 또 행동을 또 뭔가를 또 해요. 나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나대고 잊혀지고 싶다고 그러더니 지금 현직 대통령을 이렇게 우습게 보고 노무현 잡아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이재명까지. 나는 윤한용이가 대통령일 때 미국 대사가 이 자를 왜 찾아가지? 그때 좀 이상했어요. 그게 전직 대통령을 왜 찾아가냐고. 미국 대사가 틀림없는 미국 밀정이라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무리 봐도 김명신이가 내년 6월달이나 8월달쯤에 제가 아마 좀 느슨해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플리디를 친다든지 뭔가 누군가에게 뭘 던져주고 조금 풀려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형량을 줄이려고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 하지 않고 그때 가서 그럴까? 재판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 사람들을, 정치판에 있는 자들을. 근데 영향이 제일 큰 자가 이제 뭐 다 찾아볼 수는 없죠. 제가 시간이 없는데 문재인이가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돼요. 그때쯤 해서. 그리고 윤석열도 역시 영향을 문재인만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재명도 넣어봤는데 이재명은 그거에 대한 영향은 없어요. 김어준도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 김어준도 아니란 소리예요. 그리고 정청래도 거기에 대한 영향은 크게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문재인하고 윤석열이 제일 크게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보면 알겠죠. 문재인이 생년월일이 1953년 2월 8일이에요. 그런데 6월서부터 8월 2025년 8월 달까지 올해 지금이죠. 지금 현재 대중들한테 굉장히 큰 비판을 받게 되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욕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 3월서부터 5월 사이도 역시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한, 과거에 이 사람이 했던 어떤 결정들에 대한 재검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과거가 드러난다든지 사람들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야, 문재인이가 이게 옛날에 이렇게 한 게 이게 못된 짓을 한 거네 라든지 뭐 욕을 좀 먹게 돼요. 그리고 6월서부터 8월 사이에도 좋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윤석열도 역시 1960년 12월 18일 2시, 오후 2시로 잡았어요. 이게 시간이 맞는지 뭐 맞는 거로 생각을 하고 읽은 거예요. 2시, 오후 2시. 문제는 11시 반으로 잡았어요. 아침. 시간이 틀리면은 리딩도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8월까지, 6월서부터 8월까지는 위험이 굉장히 고조되는 기간이에요. 이때 갑작스러운 충돌도 있고 논란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 4월서부터 9월달이 되면 과거에 저질렀던 행적들이 다시 드러나서 그걸 다 들여다보게 되고 대중들이 그걸 주목하기 시작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김건희는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토성 천왕성이 영향을 끼치게 돼요. 영향이에요. 근데 이때 법적인 압박을 받게 되고 또 내년 8월서부터 11월 사이에 화성, 목성이 크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때 아주 노출이 굉장히 많은 노출이 돼요. 노출의 그러니까 노출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는데 이때 재판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든지 플리딜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8월서부터. 플리딜. 뭔가 던져주고 한다 소리예요. 12월 달이나 되면은 조금씩 그 긴장이 풀어지기는 하는데 제가 본 게 김건희가 8월 달에 하는 짓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나라고 한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찾아본 사람들 중에 만약에 김명신이가 플리딜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흘린다든지 자기 살기 위해서 이제 재판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나 까딱 잘못하면 10년 이상 사형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 뭔가 던져줄 수도 있죠. 2026년도 8월 달에 법적인 면이나 공적인 압박감이 최고치를 달하게 돼요. 만약에 얘가 플리딜 치거나 타인에 대한 정보를 폭로하면은 그 영향이 금방 나타나지는 않아요. 아마도 8월 말이나 9월 달쯤에서 다른 정치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문재인 거를 특히 문재인이 그때 운세가 안 좋아서 본 거예요. 김명신이가 8월 달에 한 짓거리가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차트를 봤을 때 어떤 3월서부터 6월 사이에 하는 짓은 자기 스스로 한 짓거리에 대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지만 토성, 천왕성, 목성이 역행을 하면서 이 사람의 10번째 집을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반에 가서 벌어지는 일은 그게 개인적인 행성의 영향으로 나쁘다면 2차적으로 8월, 9월, 2026년 8월, 9월에 벌어지는 것은 좀 다른 행성과 연관된 그래서 제가 조금 찾아보면 토성과 해왕성이 문재인의 태양과 수성을 압박을 하게 돼요. 이때는 대혼란이 찾아오고 또 대중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고 평판에 갑작스러운 타격도 들어오고 김건희가 뭔가 폭로를 했다든지 어떤 진실들과 관련돼서 말을 해준 게 있어서 법적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냥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때가 9월 20일부터 10월 달을 보면
12번째 집에서 화성이 지나가면서 김명신의 화성 역시 김명신의 화성이 문재인의 태양과 180도 위치가 돼요. 이거는 숨어있는 적 또는 법적인 어떤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든지 또는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는, 이거 문재인이 받는 영향이에요. 이때 김명신에 의해서 받게 되는 직접적 타격의 정점을 찍게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김명신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게 돼요. 11월 5일부터 11월 20일은 그때 4번째 집, 10번째 집 엑시스에서 에클립스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토성 해왕성이 직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끼쳐요. 이거는 사생활도 폭로되고 법정이나 언론 등에 크게 노출이 되고 또 증언과 관련된 손실 등도 있을 수 있어요. 스캔들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8월 중하순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소문이 퍼져나가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고 9월 하순 10월 초쯤에서 정점을 찍게 되고 법적으로나 평판에 크게 타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11월 초서부터 중순이 되면 공개적으로나 공식적인 어떤 결과가 나오게 돼요. 점성하기 정확하게 이런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흐름은 아주 강하게 2025년서부터 2027년 사이에 문재인의 영향력이 없어진다는 것은 강하게 시사하고 있어요. 문재인의 플루로가 자기 미드헤븐 자리에 이게 2025, 2026년 사이에 벌어진단 말이에요. 욕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될 거예요. 이재명을 막 쥐어짜고 압박을 가하고 조국을 사면해라, 감나라, 판나라. 전직 대통령이 이런 적 있어요?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 이거 비난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당원들 몇 명 빼고 이거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하는 일을 좋은 일도 아니고 지지율 폭락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일을 하게 내버려 둬야 돼요. 지 혼자 똑똑한 사람이 어디서 모질이 등신 같은 게 윤한용인 같은 거 대통령 만든 주제에 일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똑하지도 못한 모질이가 왜 일 잘하는 똑똑한 인간한테 왜 네가 감나라 판나라 껴들고 참견하냐고요. 여러분들 화 안 나요? 전 화가 너무 났어요, 근데 진짜.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8.15 거기 와가지고서는 지 시키는 대로 했다고 그 주둥아리를 그냥 웃을 때마다 말려 들어가는 입도 보기 싫고 아이가 채널 돌릴 뻔했어요, 꼴보기 싫어서. 올해 말서부터 내년 초까지 문재인의 라이징 사인과 토성이 만나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뭔가 새로 확립을 해야 되고 엄중한 검증을 받게 되고 제한이 들어오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책임을 면치 못하게 돼요. 지금부터 이 문재인은 여태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의 등을 돌리고 있지만 이 인간 정말 웃기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5년 일했잖아요. 그럼 자기 임무는 끝난 거예요. 자기 직업은 끝난 거라고요. 왜 현직 대통령한테 스타일을 자기 5년 동안 사람들이 미쳐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거를 또 똥을 싸지르고 또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정청래 하는 짓을 보세요. 이상한 인간들만 다 끌고 들어오고 있어요. 문재인 때 일 안 하고 망치던 인간들, 이낙연파, 문재인파, 도로 문주당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그때 미치는지 알았어요. 이재명은 강하게 나가야 될 거예요. 더 이상 이자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고 이자들이 정말. 그리고 천왕성이
문재인의 태양과 90도 위치가 돼요.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게 돼요. 뜻하지 않은 어떤 사건도 생기게 돼요. 이게 2026년, 2027년 사이에 벌어지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에 굉장히 큰 변화 올 거예요. 2026년 6월서부터 7월 사이 토성, 천왕성, 화성이 이자의 경력과 또 퍼블릭, 이사의 공적인 그런 하우스를 압박하게 돼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일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관련된 위기, 그런 위기가 찾아와요. 7월 달서부터 8월 달 사이에 목성이 역행을 해요. 이때 뭔가가 지연이 되고 과거에 결정했던 일들이 다시 재검토가 되고 평판이 아주 좋지 않게 흘러가고 스트레스 굉장히 받게 돼요. 8월 말서부터 9월 사이에 김명신의 그 차트와 영향이 좀 리플 어펙트가 있는 게 아닌가. 간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재조명이 좀 되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주로 여론이 좋지 않다든지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다든지 법적으로 조금 노출이 될 수 있는데, 큰 거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노출이 좀 될 거예요. 문재인도. 근데 제가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낸 것은, 김명신이 2026년 8월에 굉장히 강력하게 정점을 찍는단 말이에요. 이때 토성, 천왕성, 화성이 법이라든지 또 텐트 하우스, 공적인 자리죠, 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것은 법정에 가서 뭐 노출한다든지 폭로가 있다든지 플리디를 한다든지 이런 뜻을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의 차트는 이 사람의 커리어라든지 공적인 10번째 집의 하우스와 정치적 연결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연관 인물이 타격을 받으면 2주나 4주 뒤에 간접적인 여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타임라인을 조금 보면 2026년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때가 6월 1일부터 7월 말이에요. 이때는 세런 스퀘어 미드 헤븐이에요. 천왕성, 화성이 액티베이트 되고 이때 여론이 들끓게 되고 막 바글바글 들끓게 돼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엄청 받게 되고 예상치 못한 논란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건 김명신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2026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 전환기가 들어오는데 목성이 역행을 하고 천왕성의 영향력이 좀 남아있어서 작은 긴장이 지속되지만 또 지연되는 문제도 있고, 8월 말부터 9월 30일 사이가 2차 여파가 들어와요. 이때 김명신이 끼치는 영향 때문에 아니면 다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든지 공적으로 압박받게 돼요. 2026년 10월이 지나면 조금 회복이 되긴 하지만 손실된 평판은 돌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내년 운세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이재명 운세도 안 좋단 말이에요. 어쩌면은 또 감나라 판나라 콩나라 하면서 또 참견하고 또 쥐고 흔들려고 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시가 되면 지 멋대로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러고 또 이럴 수도 있다고요. 어디서 전직 대통령 주제에 일을 제대로 한 인간도 아니고, 김대중 정도 되고,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면은 뭔가가 불안해서 그러나 보다 하고 하는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당을 위해서 지금 미친 듯이 민주당을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조국당을 향해서. 조국당이 민주당이에요? 탈당은 왜 안 하는 건데 이 인간이.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은 편을 들어주고 있어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국당이잖아요. 그게 민주당이에요? 그 민주당을 자기의 발을 담그고 있는 민주당 대통령에게 조국당을 위해서 네가 점수 좀 깎이고 네가 지지율 좀 떨어지면 어때? 지는 안 한 주제. 제가 카드로 이제 물어볼 거예요.
문재인이가 내년에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는 게 김명신이 문재인에 대한 걸 꼬질러서가 아니다. 아니지.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다시 캔슬. 내년에 벌어지는 후반의 일은 김명신과 문재인이 관련이 없다. 그렇게 해야지 간단해요. 복잡해라. 관련이 없다 그랬죠 제가. 문재인이 나빠지는 일에 김명신이 관련이 없다. 질문이 그거예요. 관련이 있나 보네. 부정적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계속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관련이 없다. 관련이 있다고 나왔어요. 문재인이가 나빠지는 게 강하게 노예요. 관련이 없다 그랬는데 관련이 있다로 나왔어요. 문재인이가 아마도 탈당을 하게 되든지 그때쯤 가서 탈당을 해야만 할 거예요. 사람들이 탈당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탈당하라고 요구해야 돼요. 난 이렇게 사악한 인간은 민주당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인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심어놓은 밀정 맞아요. 홍석현의 호수아비이고 윤한용과 똑같은 사이코패스 맞아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사이코패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죠. 제 말. 옛날 사진 보고 저는 이 사람 사이코패스다 그랬거든요. 제가. 지금 얼굴로는 사이코패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눈가를 까뒤집어서 조금 이상해졌지만 처음에 선거할 때 나올 때는 점잖잖아요. 생긴 게. 중후한 아주 무슨 신사처럼 생기고 일부러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사악한 관상에서. 그래서 윤한용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뒤에서. 이낙연하고 둘이서. 이재명 죽이기 위해서. 절대로 이재명은 자기는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주의 기운이 그렇게 들어가질 않고 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김어준을 시키고 이동형을 시키고 대형 유튜버들을 시키고 최민희 정청래를 시켜서 이런 식으로 틀림없이 관련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이 죽인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할 때 나는 그때는 관심도 없고 한국에 뉴스를 들을 방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뒀던 사람들은 의심을 한 거예요. 문재인이를. 탈당을 할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가 그때 가서. 탈당하라고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힘들어지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일 생기고 쉽게 해결이 잘 안 날 거예요. 굉장히 큰 소실 들어오고 자기의 이미지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공격 되게 받게 돼요. 그 쉽게 막 사람들이 만만하게 또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이렇게 되질 않아요. 몇 명만 남게 될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 문재인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런 정도의 비난도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자가 끝장이 나고 이렇게는 보이진 않지만 키프 한번 볼게요. 제가 가자 지역도 좀 봐야 되는데 이란 이스라엘도 읽어놨는데 그때 제가 카드를 읽을 때 그 두 나라가 전쟁을 직접적으로 하는 걸로 안 보여줬는데 조용하죠 사실은. 근데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지금 휴화산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문재인 운세예요 이거. 플립된 거는 놓으려다가 콜카스를 해서 그냥 또 나오는 거 보세요. 내가 이 카드를 이게 뒤집어져서 그냥 콜카스니까 뒤집어 놨는데 도로 나오는 거 봐요.
웃기죠? 그냥 나올 카드인 거예요. 툭 하고 튀어나왔던 게 도로 나오잖아, 이렇게. 문재인이가 최근에 한 짓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국이죠. 정치에 경험이 없고 조국을 뜻할 수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어떤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문재인이가 한 짓 때문에. 이게 결과가 하루아침에 나는 게 아닐 거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지속적으로 이런 짓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들 거예요.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자꾸 이거는 정치적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었어요. 크게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조국 사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조국 사면하고 안 하고 이거를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월권을 한 거라고요. 월권. 불법이에요, 이거는. 불법. 근데 그걸 당당하게 했어요. 김어준을 시켜서 막 바람을 잡고. 이게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았어요. 두고 보세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카드를 해설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끝나지 않고 길게 갈 거예요. 자꾸 이 문제가 회자되고 또 시끄럽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탁을 들어준 거예요. 조국의 부탁을. 뇌물이에요, 결국은.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것이 문재인을 죽이게 되는, 문재인을 끝장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생명이 이거로 인해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고 어떤 중대한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짓을 이자가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 그걸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카드가 보여주는 것은 이자가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였어요. 조국을 사면하면 어때서 조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하나의 그냥 메타포예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한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그리고 정청래도 역시 끝나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만약에 조국이 당대표가 안 된다면, 제가 어제 세 사람을 읽었는데 조국이 당대표가 안 되고 서울시장이 된다면 운이 나쁘질 않기 때문에 그때 선거를 하게 되면 될 확률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자도 역시 오세훈과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예요. 정경심을 보세요. 조국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오세훈도 옛날에 뭐 괜찮아 보였어요. 시키는 대로 한다고요. 조국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주관적으로 강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이게 아마도 앞으로 점점 더 시끄러운 문제로 발전이 될 거예요. 이게. 뭔가가 자꾸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이 문제의 한가운데 있게 되고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네. 아, 제가 점성학을 했잖아요. 이거 김명신이에요. 김명신과 문재인에 대해서 어떤 걱정되는 시끄러운 문제가 드러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끝나게 돼요. 정치 생명이. 아마도 대중적인 역풍을 맞게 되고 대중들로부터 역풍을 맞게 되고 또 문재인에 대한 의심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의심으로 끝냈는데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어쩌면은 하나의 부탁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 때문에 이자에 숨겨져 있는
hidden motives, 동기라든지 파워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혹은 도덕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이거는 길게 갔을 때 문재인에게 절대로 좋게 작용하지 않아요. 제가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문재인이 이재명에게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일을 시킬까? 이걸 해달라 저걸 해달라 할까? 그걸 물어볼게요. 답이 벌써 나왔어요. 예, 아주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고 계획을 벌써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다른 질문도 하나 할 거예요, 제가. 숨겨져 있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트랜스페어런트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사람들에게 내 뜻을 정확하게 투명하게 비춰줘야 돼요. 근데 이자는 어떤 숨겨져 있는 진실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슬슬 이자는 끝이 안 났어요. 계획을 또 세우고 있어요. 다음 계획을. 제가 이 카드 둘 나오기 전에 벌써 말했죠. 계획을 벌써 세우고 있어요. 세우고 있고 또 이걸로 봐서는 이재명이 no라는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걸로 나와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앞으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째려보고 있다는 거, 두 사람 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이가 자꾸 끼어들고 이렇게 하다가는 두 사람 다 죽는다는 거, 그것만 알아두세요. 앞으로 계속 물어볼 것이고 계속 들어달라 그러고 그렇지만 교활하게 물어볼 거예요. 교활하게. 지금처럼 대놓고 하지는 못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육갑을 떨겠죠 또. 그리고 뒤에서 교묘하게 조용하게 웅큼하게 해요. 아주 웅큼한 자예요. 그리고 이재명을 쥐어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카드로 봐서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문재인이가. 왜? 한번 맛을 봤거든요. 질문을 한번 하고 마칠게요. 이재명이 계속 시키는 대로 할까? 제가 카드로도 나중에 물어볼게요. 너무 길어져서 리딩이. 여러분들 리딩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지루하지 않나요? 한 20분 정도로 끝내야 되는데 카드가 이렇게 나오네 자꾸. 예, 이재명이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자꾸 따라서 할까? 그건데 리딩이 안 좋아요. 이재명 죽이려고 하는 거 맞아요. 대통령 자리 뺏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망치려고 하는 거 맞아요. 그게 계획이에요. 빨리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이거는 김명신이에요. 이 카드가. 요걸로도 내가 아까 여자가 안 나올 때는 김명신으로 치는데 이재명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대통령 자리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꾸 부려만 먹는 거예요. 이재명을 내 생각에는 아마도 뒤통수를 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이용하면서. 그리고 이재명이 아마도 지겨워질 거예요. 하는 짓거리 보고 이재명도. 그렇지만 대놓고 노라는 말을 못해요. 하고 싶지 않은 걸 자꾸 시킬 거예요. 앞으로.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댈 거예요. 사람들 시켜서. 문재인 시켜서 떠들어대고 정청래 시켜서 떠들어대고 이상한 짓거리를 자꾸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이재명을 권력을 준 거예요. 하라고, 일하라고. 이거 단추 잘못 꽂았어요. 내가 아무리 봐도. 한 번 뒷걸음질 쳤기 때문에 계속 밀고 들어올 거예요. 이거는 전쟁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아니라 이런 장기판에서 두는 거를 뭐 얼마나 사람들이 알지 모르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거를 뺏기만 하는 그런 짓거리를 문재인이 자꾸 할 거예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밀어붙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재명이 아마도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하게 발을 뺄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위험하게 지금 이재명이가 처해졌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이 더 이상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문재인은 어떻게 행동할까? 그걸 보고 마칠게요. 제가 이렇게 길게 리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목도 아프고 할 수 없네요. 점성하고 섞어서 읽으려다 보니까. 와, 이재명이 부탁을 안 들어주는 순간 별 지랄을 다 할 거예요, 세상에. 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점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아마도 막 뭔가 연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 영향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막 걱정을 시작을 해요. 절망을 하기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시켜서 압박을 살살살살 또 가하겠죠. 김어준을 시키고 정청래를 시키고 이동형을 시키고 나팔들을 막 여기저기서 불어대게 하겠죠. 이재명을 압박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은 아마 그걸 견디지를 못할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 이러는 거 봤어요, 여러분? 박근혜보다 더 나빠요, 이거.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문재인과 이재명 대통령의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